안녕하세요. 애터미로 매일매일이 감사한 크라운 마스터 이승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죽집을 하셨던 사장님께서 저에게 해모임을 전해주셨습니다.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진정성입니다. 내가 발라보고 먹어보고 썼던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그 진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거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거절이란 건 내가 소비자들보다 애터미를 빨리 알게 돼서 당연히 받는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 시크릿 첫 번째,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거절은 내가 빨랐다는 증거임을 잊지 말자입니다. 저는 옷을 잘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팔다 보니까요. 원단도 아니에요. 염색 상태도 아니에요. 바느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자재라고 하죠. 자크나 단추도 비싼 걸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다가 또 제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잘 팔았을까요? 잘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이런 치약 봤냐고. 애터미 이 치약이 정말 좋고 싸다고. 여기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고.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용성으로 바꾼 거라고. 써보니까 입냄새가 너무 좋아지고 시드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 사실 제가 옷가게를 하면요, 폴라폴리스라는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치약을 폴라폴리스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프로폴리스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본부장까지 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진정성, 제가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 애터미 제품을 막 자랑하는 거, 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나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진짜여서 그랬습니다. 진짜여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고 싸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누구에겐가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절로 예뻐집니다. 1년 하신 분, 2년 하신 분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진정성. 이거 진짜다.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영화를 또 한 편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제 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때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이거네, 바로 딱 똑같은 거네. 제가 제 친구한테 막 보라고 했더니요, 제 친구가 보고 와서 이러는 겁니다. 그게 재밌어? 나는 별로 모르겠어.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귀가 확 죽으세요? 창피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네 취향은 아니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같이 하고 싶은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터미 알아? 모른대요. 이 애터미라고 하는 건 이런 회사고 이런 제품이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보죠. 다단계지? 다단계는 다단계야. 근데 아주 착한 다단계 이러는데 그 친구가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라. 회원가입 절대 안 해준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 다단계 회원은 절대 가입 안 해. 그러니까 또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제품을 써보면 알 거야. 그리고 칫솔 하나만 써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시는 말씀, 집에 많아. 집에 쌓였어.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폐업하십니다. 여기서 창업을 막 하셨다가요, 그 친구 한마디에 폐업. 이 A라는 친구, 자, B라는 친구에게 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하면 할수록 웃어요, 자꾸만.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시는 말씀, 너 인지 알았어? 나는 작년 여름에 알았거든. 회원가입했고 수당을 한 7번 탔나? 너 에센스 써봤니? 정말 좋다. 환상이다. 써봐라. 자, 여러분 A와 B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A 오지 말라는데요. 2년을 끊자고 하는데요. 거절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아무도 아직 애텀이라는 정보를 나보다 빠르게 가져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제일 빨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 B라는 친구는 벌써 작년 여름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 하겠다는 친구, 거절하겠다는 친구, 오지 말라는 친구 100번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무서워. 네가 무서워. 밤에 꿈에 막 나타나. 너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어? 회원가입 해줄게. 계좌번호 골라가 5개 중에서.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빨랐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 거절이요,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거절받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정보에 빨랐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거절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셨나요? 그런데 더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에 가시면 거절로부터 받았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꿈꿔왔던 미래가 더욱 생생하게, 확실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시크릿 2번째, 성공자의 이야기엔 이유가 있다. 절대 세미나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이 성공자분들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느 날 누구에게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남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여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위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 체하고 좀 안 먹으면 멀미를 해서 제가 여기 오려고 하면 늘 붙이고 먹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석세스 세미나를 가는데요, 그때는 송리산에서만 했습니다. 정이품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아, 그 성공자들이 이 길을 누구나 다 지나갔겠구나. 그러면 이 길이 성공자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꿈길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길을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붙이지도 않고 멀미약을 먹지도 않고 저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공을 하면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아, 여기 올라오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무조건 올라간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올라가자.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직급이 이제 올라가서요, 이 티켓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파트너들이 꼭 있죠. 그분들의 제가 티켓을 나눠주다가 음악이 나오면 일시 정지, 동작 그만. 그리고 제가 벽에 기대어 서서 항상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게는 이 세미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올라갔더니 드디어 이제 남도 다 볼 수 있는 제가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꿈꾸고,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원하니까요, 진짜로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회장님과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용기도 나고, 그리고 다시 열정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사거나 아니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애터미를 하고.
근데 이사를 하던지 말던지 저는 여기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또 입학식에도 어제 제 딸이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저는 부산에 제 파트너들 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잘 못 잡아요. 제가 세미나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을 다쳤어요. 부러졌습니다. 제가 기부스를 하고도 절대로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절대로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만드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랬으면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성공 공식을 누가 만들어준다?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 성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빠르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보다 늦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세 번째 성공 시크릿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시크릿 세 번째, 나만 열심히 해선 안 된다. 팀을 성공시켜라 입니다. 가치에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단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차치급이 판매사죠. 그런데 저는 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판매사는 돼도 판매사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팀장이 되면 팀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팀장을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이름이 여러분 뭘까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너무 마음에 드시지 않으세요? 아름답고 빛나고 강하고. 자,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딱 일주일을 딱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일은 팀워크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면 나는 그 대가로 배로 수당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그때 사실은 처음 이 일을 해봐서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파트너들이 상황과 그리고 비전을 본 크기와 속도와 성격이 다 다른 걸 제가 아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파트너는 절대로 팀장 재수는 안 시킨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빠른 파트너를 만들어내겠다. 그때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를 닮은 팀장 재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6회 판매사 유지를 하고 팀장을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 기록을 깨는 이렇게 늦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요, 집단 성공,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진정한 직급은 내 밑에 파트너가 얼마나 오토 판매사가 많느냐, 이게 진정한 직급이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석세스 세미나를 간 걸 두고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희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다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희가 애터미를 한 것이 살아생전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보너스를 드릴 때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어머니는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하는 줄 아시는 겁니다. 남들이 말리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건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서 엄마 용돈 아니고 생활비 드릴 거야. 이렇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엄마 계좌번호 하나 보내봐봐요. 또 어머니가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100만 원을 보내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바로 3일 후에 또 보냈습니다. 100만 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문자로 고맙다, 잘 쓸게. 제가 3일 있다 또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힘내라 내 딸.
제가 그 뒤로도 수시로 제가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분이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아니셨지만 또 엄마에게 보내드려야겠다. 제가 그래서 막 텔레뱅킹해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장문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 친구분들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세요.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엄마도 장문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젠 네가 대견스럽다. 네가 말한 것처럼 예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갈게.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13평짜리 옷가게에서 옷을 팔고 있겠죠.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삶, 살고 싶었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을 위해서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